해외 감동 사연, 서울에서 만난 두 황제, 트럼프와 시진핑, 운명의 48시간, 2025년 10월 21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VIP 라운지는 전례 없는 경계 속에 있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 중 하나인 IPEC 2025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두 인물이 곧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 30분 후 착륙 예정입니다. 관제탑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또 다른 보고가 이어졌다. 시진핑 주석 전용기도 1시간 후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다. 2025년 미중 관계는 사상 최악의 수준에 있었고, 두 지도자가 한국에서 동시에 만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다. 외교부 의전장 김수진 과장은 손에 쥔 일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15년간 외교 의전을 담당해왔지만 이번만큼 중요하고 복잡한 행사는 처음이었다. 정말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이었다. 일부 대립 속에서 맞이한 2025년 2024년 11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미중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트럼프는 선거 공약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까지 올렸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대폭 제한했다. 더 큰 갈등의 핵심은 대만 문제였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의 대만 군사훈련이 급격히 증가했고,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했다.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은 냉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미중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초 청와대에서 열린 APEC 준비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국의 입장은 매우 미묘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타르르 금칠치 2부 트럼프의 도착, 예상치 못한 유화 제스처 10월 21일 오후 2시 30분 에어포스 1이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트럼프는 평소보다 차분한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다. 대통령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 맞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온화함이 있었다. 수행원들도 이를 눈치챘다.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트럼프는 예상외의 말을 꺼냈다. 이 대통령, 솔직히 말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체면상 먼저 손을 내밀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이 중간 역할을 해준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놀랐다. 트럼프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대통령님, 한국은 언제든지 평화를 위해 중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부 시진핑의 계산된 접근 3시간 후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도착했다. 그의 표정은 트럼프와 달리 매우 진지하고 신중했다. 죽시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항에 나왔다. 이 대통령님, 중국은 항상 한국을 소중한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APEC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진핑의 말은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았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롯데호텔 서울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시진핑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님,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 갈등도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의 제안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다레바기 글을 사부, 김수진 과장의 48시간 외교부 의전장, 김수진 과장에게는 이틀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두 거물 지도자의 일정을 조율해야 했고, 동시에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과장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 관심을 표했습니다. 젊은 외교관이 보고했다. 정말요? 어떤 형태로요? 비공식적인 만남을 원한다고 합니다. 공식 회담은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김수진 과장은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때 그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경복궁에서 전통차 시음 행사를 하는 건 어떨까? 각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즉시 청와대 의전실과 연락을 취했다. 찰라샤고 오부. 경복궁에서의 운명적 만남 10월 22일 오후 4시 경복궁 향원정에서는 에이페크 정상들을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열렸다. 스맵 한 개국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김수진 과장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다. 과연 트럼프와 시진핑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까? 트럼프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모습이 다소 어색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 참 재밌네요. 한국 문화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트럼프가 농담을 했다. 그 순간 시진핑도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를 의식하며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차인 대추차를 마시면서 점점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주석님, 이 차 맛이 어떠신가요? 트럼프가 먼저 말을 걸었다. 매우 좋습니다. 중국에도 비슷한 차가 있는데 한국 차가 더 달콤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김수진 과장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두 거물이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까르르르 6부 비밀스러운 회동 오후 6시 공식 행사가 끝난 후 트럼프와 시진핑은 따로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롯데호텔 서울의 비공개 라운지였다. 주석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통령님,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진지했다. 2시간 동안 계속된 회담에서 그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무역, 대만, 북한, 그리고 기술 경쟁까지. 주석님, 북한 문제부터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골칫거리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안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핵 통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는 서로를 비난하던 그들이었지만 1대1로 만나니 예상보다 대화가 잘 통했다. 칠부 한국의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두 지도자의 회담 소식을 들었다. 정말입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이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고요? 네, 대통령님. 매우 진지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뻤지만 동시에 신중했다. 이것이 일회성 만남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트럼프와 시진핑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
어젯밤 시진핑과의 대화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말했다. 우리는 북한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시진핑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이 대통령님,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중간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한국 외교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느꼈다. 두 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트라라기를 마른 갈로르보 8부 48시간의 기적 10월 23일 오후 에이페크 정상회의 폐회식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이번 서울에서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충격에 빠졌다. 불과 48시간 만에 미중 관계에 전환점이 온 것인가? 김수진 과장은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작은 아이디어가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다.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과장님이 만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처음 대화를 나눴잖아요. 후배 외교관이 축하했다.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야. 그리고 무엇보다 두 지도자가 용기를 낸 덕분이야. 9부, 변화의 시작, 에이페크 종료 후 몇 주가 지나면서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월 중순, 중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3자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12월에는 미중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실무진 회담이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나라 간의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완화된 것이었다.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훈련 빈도가 줄어들었고 양국 군 간의 우발적 충돌 위험도 크게 감소했다. 이 대통령님, 정말 대단한 외교적 성과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중재 외교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 역사적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겸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나르글 극대 실부 1년 후의 평가 2026년 10월 APS 서울 회의 1주년을 맞아 각종 언론과 연구기관들이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 APH은 21세기 외교사의 전환점이었다. 미중 관계 개선의 출발점 역할을 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촉매제가 되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보고서였다. 한국의 중재 외교는 중경욱 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다. 미국 외교협회 CFR의 평가였다. 김수진 과장은 이제 외교부 국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그녀는 종종 그때를 회상하곤 했다. 정말 꿈같은 48시간이었어요. 그때 만약 두 분이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평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외교는 때로 작은 계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계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스트렐 아울 에필로그 평화의 씨앗 2025년 10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정상회담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적대적이던 두 강대국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례였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대화를 지속했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기 시작했고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갈등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나라가 되었다. 김수진 국장은 지금도 경복궁 향원정을 지날 때마다 그날을 떠올린다. 한복을 입고 대추차를 마시며 처음 대화를 나눈 두 거물의 모습을. 그리고 그녀는 확신한다. 평화는 거대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대화, 작은 만남, 작은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2025년 10월 서울에서 심어진 평화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